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PTC 크레오 파라메트리 6.0 초기 화면,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초기 화면은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단품 설계를 하는 거냐, 아니면 어셈블리 조립을 하는 거냐, 아니면 드래프팅 도면 작업을 하는 거냐, 또는 하니스 전장 설계를 하는 거냐, 아니면 몰드 금형 설계냐, 아니면 시트 메탈 판금 설계냐,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단위 명령어 세트도 달라질 거고 화면 구성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분간은 단품 설계를 하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어셈블리라든지 드래프팅 작업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화면 구성이 달라질 거고 그때 제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죠. 이 크레오 로고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줄이 제목 표시줄이니까 이 제목 표시줄은 항상 표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도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시면 화살표 있죠. 이걸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명령들을 빠른 도구 모음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되돌리기, 창 닫기 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려있는 창을 닫으실 때는 이 X 버튼을 누르시면 안됩니다. 이건 눌러버리면 크레오가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현재 열려있는 창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이 X 버튼을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과 창 사이 전환할 때는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제목 표시줄이니까요. 현재 열려있는 파일명이 보일 거고, 그리고 크레오 파라메트리 6.0 버전이 보일 겁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리본 메뉴죠. 모델, 분석, 주석 달기 같은 리본 메뉴들이 쭉 있고, 그 리본 메뉴 안에 이런 식으로 리본 메뉴는 대부분 탭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모델 탭, 분석 탭, 주석 달기 탭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현재는 모델 탭을 보고 있는 거고, 모델 탭 안에 보면 관련 명령들이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좌표계 만들 때는 기존 그룹을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일반적인 돌출이라든지 회전, 스윕, 블렌드 이런 걸 쓸 때는 이 쉐이프 형태 명령들 그룹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새로 없는 명령들은 꺼내놓고 쓰실 수도 있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감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탐색기, 내비게이터 또는 모델 트리라고 그럽니다. 여기 철자가 하나 빠졌네요. 내비게이터라고 그럽니다. 이 단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명령들을 사용했는지 그 목록이 쭉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3D 프로그램들은 다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죠. 히스토리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 작업 내역들이 쭉 남아있는 공간이 바로 모델 트리 탐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탐색기를 보이게 할지 말지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어떤 거를 보이게 할지 말지는 필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공간은 그래픽 창, 그래픽 윈도우라고 그러고요. 위에 보시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픽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라든지 아니면 보기 방식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보는 방향의 변화 또는 어떤 거를 보이게 할지 말지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픽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상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쉽게 해당 형상을 조작할 수 있는 미니 도구 모음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에서 우클릭을 하실 때 길게 우클릭을 하시면 해당 메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 위에서 우클릭했느냐, 빈 공간에서 우클릭했느냐, 스케치 환경에서 우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우클릭이라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메뉴들이 떠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까지 가지 않고도 쉽게 명령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상태 표시줄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도움말들이 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기 띄울지 말지 또는 브라우저 띄울지 말지 또는 전체 창으로 볼지 말지 또는 각
여러분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말들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아이콘들이 몇 개 더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인터페이스가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크레오 파라메트릭 6.0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보일 겁니다. 이 창은 아마 별도로 열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밑에 뭘 하나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것 뿐입니다. 당장 이 브라우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요거 있죠, 누르셔가지고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새로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열기. 나중에는 이 작업 위치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요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의 D 드라이브에 BTC 크레오 파라메트 6.0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DVD 안에 들어있는 이 폴더 있죠, 이 폴더를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로 꼭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셔가지고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탐색기에서 복사하셔가지고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옮겨 놓고 작업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옮겨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실습자료 하우징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새로 만들어 볼까요? 파일 새로 만들기 하면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은 부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거는 단품 설계하는 환경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스케치, 이거는 부품 내에서도 스케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하위 유형들이 쭉 보이죠. 그 다음에 제조, 매뉴팩처링, NC 가공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로잉, 포맷, 수첩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부품으로 들어올 거고 부품 중에서도 솔리드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름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본 이름이라 보시고 여기다 꼭 여러분이 작업할 모델의 이름을 꼭 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케치 언더바 001로 해보죠. 일단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창을 닫죠. 뒤에 열려 있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 이쪽이 뭐라고요? 새로 만들기 또는 열기, 저장 같은 기본적인 명령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을 때는 요 X, 컨트롤 W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거 누르면 크레오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르면 크레오는 살아있고 현재 열려있는 창만 닫히는 것 뿐입니다. 창이 여러 개 열려있다 그러면 현재 보고 있는 창만 닫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열게 하죠. 열어보죠. 자, 그런 얘기고요. 지금 창이 하나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창을 하나 더 열어보죠. 열기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별도의 창으로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조금 같은 창이 열리는 게 아니라 별도의 창으로 열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닫죠. 자, 그런 얘기고요. 옆에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누르셔가지고 어떤 거를 더 체크하실 수도 있고, 체크하면 당연히 체크를 해제하면 당연히 안 보이게 되겠죠. 체크하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리본 아래에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본 위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명령 누르셔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 옵션 창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마란 액세스 도구모음에다가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죠. 저는 보기에서 만약에 이걸 누르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화살표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확인하면 여기에 되겠죠. 물론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추가 명령 누르셔가지고 이거 누르시고 왼쪽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확인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다 그러면 화면 구성에 상관없이 항상 보이게 하고 싶으면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에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메뉴들이 쭉 있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탭이 있고 분석, 주석 달기 여러가지 탭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 말고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특정한 버튼을 누르신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달라집니다. 닫기하고 빠져나오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렌더로 한번 가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화면 모양이 약간 달라지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닫기 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모델 탭을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기준, 형태, 엔지니어링, 편집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서피스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단품 설계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리본 구조고 결국은 이 하나하나가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탭, 분석 탭, 주석 달기 탭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쪽은 이제 모델 트리, 내비게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명령들을 활용해서 해당 단품을 설계했는지 이 명령 구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폭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만약에 이쪽 밑에 있는 이 버튼 있죠. 탐색기 표시 요거를 꺼버리시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프로그램 새로 설치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브라우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창을 닫으시면 다시 원래 이게 보일 겁니다. 아니면 이거 누르시고 한 번 더 누르시면 해제되면서 작업창이 보이게 되겠죠. 요거는 전체 보기입니다. 그렇죠? 전체 보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다시 누르면 해제되면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상태 표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수행하시다 보면 해당 명령 관련된 도움말들이 밑에 하나씩 뜨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잘 참고하시면 유용한 팁 같은 것들이 많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 필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죠. 일단 취소하고 빠져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본 탭이고 이 리본 탭에 들어있는 명령들을 실행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의 어떤 단품 설계를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회색 공간 있죠. 이 전체 공간을 우리가 그래픽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픽 윈도우고 여기에 여러분이 작업한 결과물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표시되는 거죠. 축이든 스케치든 평면이든 솔리드든 서피스든 어떤 것들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한 내역들이 표시되는 공간이 실제 그래픽 윈도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픽 도구 모임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더 많이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 그래픽 도구 모음 있죠? 이 아무 데서나 우클릭 하시면 이런 식이 될 거고 저는 일반적으로 다 체크해 놓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다 체크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으로 해볼까요? 그럼 좀 커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작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구 모음을 미니 도구 모음을 표시해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옆에 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죠. 여러분이 이거를 이동하실 때는 마우스 사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대 축소는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휠을 앞으로 잡아당기면 확대, 위로 밀면, 위로 돌리면 축소, 확대 축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전체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됐다, 너무 축소됐다, 또는 엉뚱한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됐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보이는 기능이 바로 이게 전체 보기입니다. 전체 표시고요. 이거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클릭하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눌러놓고요.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죠? 범위 잡고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 하면 이렇게 다시 전체 보기. 요거는 뭘까요? 누를 때마다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확대가 되는 겁니다.
클릭, 클릭. 그렇죠? 또는 두 번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상자를 그리려면 다시 말하면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움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모르는 기능이 나오면 그렇죠? 약간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1부터 6번까지가 있네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두 번째 거죠. 컨트롤 2키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보이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보죠. 컨트롤 1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3번, 그 다음에 언선 제거, 그 다음에 언선 처리, 숨은선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는 컨트롤 2, 그렇죠? 이 방식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수직보기입니다. 특정 면을 잡고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수직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면을 찍고 여기 누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한 요소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미니 도구모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르셔가지고 수직보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어떤 요소를 선택했다 해제할 때는 빈 공간을 한 번 더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할 때도 왼쪽, 해제할 때도 왼쪽. 그렇죠? 위를 찍으면 선택, 빈 공간을 찍으면 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사용법은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수직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어떤 요소를 보이게 할지 말지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 해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모두 표시하면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평면만 보이게 할지 말지, 요거는 축만 표시할지 말지, 요거는 점 있죠, 좌표 보이게 할지 말지. 이거는 점입니다. 점, 포인트. 요거는 좌표기에 보이게 할지 말지, 그렇죠? 요거는 주석 보이게 할지 말지. 요거는 회전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채 돌리면 이게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형상의 센터 포인트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해제해 버리면 내가 찍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져 있으면 항상 형상의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요게 미니 도구 모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자, 형상 위에서 우클릭할 때마다 겹쳐있는 형상 항목 선택이 가능하다. 이건 뭔 얘기냐? 자, 보십시오. 우클릭이 중요합니다. 빈 공간에서 우클릭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근데 우클릭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런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형상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메뉴죠. 해제할 때는 다시 왼쪽 버튼으로 이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형상 위에서 우클릭을 하면 이런 메뉴들이 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제, 우클릭. 해제할 때는 ESC 키 누르셔도 됩니다. 형상 위에서 우클릭, ESC 하셔도 됩니다. 또는 형상 위에서요, 한번 클릭하면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이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클릭을 한번 이렇게 보죠. 한번, 또 한번, 또 한번 할 때마다 현재 마우스 위치에서 선택 가능한 요소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반복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요소를, 뒤에 숨겨져 있는 요소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는 우클릭을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클릭, 클릭 할 때마다 나타나는 요소가 달라지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화면에 저 뒤에 있는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돌려서 선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클릭 한번 하면 뒤에 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시죠? 다시 한번요. 우클릭. 선택할 때는 왼쪽 버튼이에요. 이건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야지 뒤에 있는 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개의 요소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를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모서리도 선택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요소를 선택하면 이런 미니 도구 모음이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선택하고 클릭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른 메뉴들이 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렇죠?
자,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빈 공간에서 우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뜨는 거고요. 해제할 때는 ESC 또는 왼쪽 버튼으로 빈 공간 클릭하면 됩니다. 형상 위에서 우클릭 꾹 이렇게요. 또는 형상 위에서 우클릭을 계속 누르는 거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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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할 때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선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미리 보기가 되는 거고 선택할 때는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녹색으로 선택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꼭 선택하시면 되고요. 하나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미니 도구 모음과 좀 더 많은 메뉴들을 이용해서 이 단면과 관련된 작업들을 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을 때는 절대 이거 누르지 마시고, 그렇죠? 요 X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들이 리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읽을 때는 모델 탭, 분석 탭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명령들이 역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잡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밑에 숨어 있는 명령들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누르면 명령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탐색기, 내비게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명령들을 사용해서 해당 단품을 설계했는지 그 히스토리, 작업 내역, 역사가 남아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보이게 할지 말지는 첫 번째 아이콘이에요.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브라우저, 이거는 전체 보기. 상태 표시줄 힐끔힐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그렇죠? 팁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명령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니 도구 모음은 형상 위에서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거죠. 그냥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이게 나타나는 거고, 클릭하면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우클릭을 꾹 누르면 얘도 나타나지만 밑에 서버 메뉴들이 더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도구 모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많이 표현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물론 기본값 재설정하려면 이렇게 초기 값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화면 옷에 모니터 크니까요, 이런 식으로 많은 메뉴들을 표시해 놓고 작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